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에 가장 중요한 이슈부터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 관세를 연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양보를 한 만큼 중국도 미국 농산물 구매로 성의를 보이라는 일종의 압박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미중 무역 전쟁에 격화된 분위기로 미국 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미국 농가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지난밤 미국 증시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2% 2%에 가까운 그런 상승 양상 만들어냈다라는 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시장의 어떤 그 반향 그대로 어떤 그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 전개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지난밤에 있었던 이야기 간단하게 좀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트럼프 백악관 쪽에서 일단 9월 1일부로 추가 3천억 달러에 대한 대중국 추가 관세 부분 10% 부분을 일정 부분 부분적으로 철폐를 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좀 중단하는 그런 모습 보일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대다수 전자제품이 포함되면서 지난밤 애플 컴퓨터의 주가가 4%가 넘는 급등을 보이는 그런 양상을 만들어냈다라는 점. 그만큼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특히나 미국 증권가 내에서도 중국산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크게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죠. 첫 번째는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 조만간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최대한 좀 제거하기 위해서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관세 부과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관세 부과가 아예 없어지거나 그러니까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추후에 다시 거론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관세를 아예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아니면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관세 품목에 대해서 아예 제외시키는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죠.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수입 물가의 상승, 특히나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 연시 시즌에 미국 소비 전체적으로 미국 GDP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연말 연초 소위 말하는 소비 시즌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실제로 연중 소비에 거의 40%에 육박하는 소비가 몰려 있음을 트럼프 행정부 자체에서도 절대 무시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에서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너무나 좀 과도한 조금 좀 악수를 두었다라는 자충수를 두었다라는 쪽으로도 지금 이제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조금 좀 우리가 좀 곱씹어 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환율 갈등 양상 그리고 실물 어떤 그 전쟁을 격화 양상 이 부분이 다소간 조금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면서요. 한번 정리를 해보죠.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통상 갈등에서 환율과 실물 경기로의 어떤 그 확장 양상이 보여지고 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9월 1일부로 관세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 관세 부과를 이미 결정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을 지정을 하면서 실제로 위안화의 절하가 아니라 위안화의 절상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여기에 중국의 맞대응 전략은 여기에 같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강력하게 위안화를 절하를 시키면서 미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상당 부분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것으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환율 조작국 관세 부과가 예정이 되면서 바로 보복이 들어갔죠.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 중단 조치를 확실하게 내리게 되면서 소위 말하면 트럼프의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농가
농가들에 대한 수익원을 상당히 격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소위 말해서 사면 초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매우 고도의 그런 전략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지난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관세 부과를 부분 연기 또는 중단을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크리스마스에 대한 소비 영향을 최소화시킨다. 그리고 최근 중국 보복에 대해서 유화적인 스탠스를 구가하고 있다라는 점. 이러면 되면서 앞으로 2주 이내에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의 재개 가능성은 상당 부분 높여놨다라는 점. 실질적으로 어제 우리 시장까지 상당 부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확산되면서 좀 우려감이 크게 작용이 됐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지난밤에 있었던 중국에 대한 대중관세 부분 연기 또는 중단 소식이 실질적으로 이런 우려감을 조금은 좀 불식시키는 그런 어떤 그 기대감을 형성시켰던 것 같다라는 점. 최근에 특히나 트럼프를 힘들게 만들었었던 그런 부분들, 앞서서 최원 앵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미국 농산물 가격의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농가 수익의 부담을 상당 부분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트럼프의 주요 표밭이라고 하시는 농가들, 이 표심이 흔들린다. 내년 11월 대선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재선에 사실상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글로벌 농산물 수급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농산물 가격의 하락의 야기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FOMC 입장에서는 그들의 중간 정책 목표치인 인플레이션 목표치 2%의 부담 요인으로도 작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조금은 좀 두 손을 든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좀 명분 찾기에 나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고요. 트럼프 일단 그 중국의 트럼프에 대한 흠집내기 전략은 계속해서 아마도 강도가 높아질 여지도 충분히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지난밤에 트럼프의 어떤 그 언행, 중단, 관세 부과 중단, 부분 중단 또는 연기 이런 소식들이 결국은 좀 중국으로 하여금 한 템포 늦추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점. 중국의 실질적인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대미, 미국에 대해서 추가적인 압박 수단 다양하게 아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실물적으로의 확대 가능성이 그 무엇보다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이미 미국산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지금 참여를 대부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에 따라서 애플 컴퓨터의 주가의 희비교차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 여기에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미국 내 여행 제한 가능성, 그리고 미국 내에 유학의 제한, 투자의 제한 가능성까지 대두가 되면서 상당 부분 상호 간 보복 가능성 높게 대두가 되었는데, 일단 줄다리기 양상 쪽에서 조금 좀 줄을 느슨하게 매는 그런 모습들이 지난밤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점. 근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유화적인 스탠스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일단 중국의 추가적인 보복에 대한 염두가 분명히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 가져보게 되면서요. 일단 중국의 반응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되고요. 여기에는 분명히 농산물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행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 나타나고 있는 위안화의 강력한 공격적인 절하, 이 부분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위안화의 환율 고시가 나타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점. 앞으로의 관점,
위안화의 환율이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직도 변함이 없다라는 점 꼭 좀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위안화의 환율 변화 한번 한번 잘 같이 관찰해 보시면 좀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